생활 터전을 잃거나 방황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서민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종합관리하고 정비 예정구역 제도는 폐지,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정비 모델 등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20년이 넘은 주택들이 많지만 대표적인 저층 주택 지역으로 인기가 높은 서울 연희동. 이런 지역은 도로와 편의시설 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정비가 추진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주거 형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서울시의 구상입니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지만 문제는 241개 구역에 달하는 기존 뉴타운은 계속 추진된다는 것입니다. 원주민의 재정 착률 부족 문제라든지 소형 주택의 급격한 멸실로 인한 주택 시장의 불안정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반대가 찬성보다 많으면 뉴타운 사업을 하지 않기로 한 경기도와는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도둑을 막아야 할 대문, 이 대문이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문을 통째로 들고 달아나는가 하면 잠긴 철문을 아예 부셔버리는 도둑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골목길에서 주위를 살피다가 대문으로 다가갑니다. 대문을 열고 기둥과 연결된 부분을 만지더니 문을 쑥 빼내 그대로 들고 사라집니다. 대낮에 대문을 도둑맞은 집주인은 황당할 따름입니다. 젊은 사람이 니 아까를 끌고 니 아까에 이제 이런 문짝이 스테인리스 문짝이 하나 실렸더래요. 산에 갔다가 한 2시간 있다가 오니까 문이 떼지고 없어진 거죠.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도난당한 철제 대문만 12개입니다. 이 한쪽 자리 문은 연결 부분이 고정돼 있지 않아 들어올리면 쉽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26살 유모 씨는 훔친 대문 12개, 400만 원어치를 고물상에게 50만 원에 팔아넘겼습니다. 두 짝 갖고 오고 두 짝 2번 치긴 4번. 예전에는 뭐 한 1,000원에서 왔다 갔다 해다 지금 1,300원까지. 아파트 현관문 고리가 아예 뜯겨져 나갔습니다. 맞은편 집 현관문도 구겨졌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오가는 퇴근 시간. 두꺼운 점퍼에 쇠막대기를 숨긴 건장한 남자 2명이 아파트에 들어가 30분 만에 두 집 현관문을 부수고 수백만 원대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겁니다. 손잡이 있는 부분이 문짝이 10cm 정도 벌어져 있어요. 빠루라고 하는 그 연장을 가지고 문을 아마 심하게 벗겨가지고. 대문까지 부수고 훔쳐가는 간큰 도둑들이 날뛰면서 이제는 대문까지 지켜야 할 판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어제 KBS가 보도한 국립대 창호비리 의혹에 교육부 감사실 간부가 깊숙하게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일선 교육청에 금품 로비를 했다는 구체적인 증언들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수사가 교육계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충주대는 지난해 초 대학원 건물의 창호를 모두 바꿨습니다. 공사비는 2억 1천여만 원. 이것도 국립대 3곳에서 창호공사 38억 원어치를 공사한 모 창호업체가 맡았는데 선정 과정엔 담당 과장이었던 모 사무관이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과장님도 일단은 뭐 그 제품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제품 좋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랬습니다. 계약 직후 해당 사무관은 교육부 감사관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때부터 각 국립대의 시설 책임자들을 해당 업체와 연결해주고 골프 접대와 현금 다발을 여러 차례 받았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경찰과 국민권익위에 접수됐습니다. 서울의 한 의류점에서 고가의 맞춤 양복을 선물 받은 정황도 나왔습니다. 골프 내과의 그 과장님들랑 같이 신고 받고 부장님도 그렇게 모고 간 적 없고요. 교육부 자료가 해당 업체로 유출된 점도 의혹입니다. 지난해 전국 국립대의 대규모 공사 예산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수기로 정리된 자료인데 경찰은 모 사무관이 업체 대표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해당 창호업체가 국립대뿐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의 일선 교육청에 공사계약 책임자들에게 꾸준히 금품을 건넨 정황도 함께 포착됐습니다. 실제 각 교육청의 간부 67명이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사립학교 비리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갈수록 그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학교 공사비를 이중으로 타내고 학생에게 줄 장학금까지 빼돌려서 개인 통장에 입금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조태흠 기자가 그 실태를 고발합니다.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 지난 2008년 8월 행정동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왜 이렇게 나로 화를 내게 만들어? 내 입장도 생각을 안 하냐고.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엘리베이터 공사비를 이중으로 타내 7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건 학생 장학금입니다. 학생들한테 지원해야 할 돈 가운데 무려 7천여만 원이 학교 통장이 아니라 직원 개인 통장에 입금됐고 집행 내역도 없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학교 발전에 써야 할 기부금 4천여만 원은 학교에 있는 교회 목사의 전별금으로 썼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고 검찰에서 이제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 나오면은 분명해지지 않겠어요. 이 학교는 건설회사와의 수상한 거래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6년 공사를 마친 3m 높이의 옹벽입니다. 이 학교 이사장은 공사 직후 건설회사에서 뭉칫돈을 받았습니다. 개인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3,800만 원.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이렇게 횡령 의혹이 제기된 돈은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선공사가 되면은 그러면은 그 통장에 이사장님께서 돈을 보내줬으니까 계약이 되면 이사장님 통장으로 받으신 거죠. 비리 의혹이 터지면 학교들은 이처럼 하나같이 오해가 있었다며 발뺌합니다. 일부 사업 운영자들이 이게 그 국가를 대신하는 교육이라는 생각보다는 내 사업장이다, 개인 영업장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어떤 그 이유를 추구하려고 해요. 서울시 교육청은 사립학교 3곳에서만 이 같은 비리 80여 건을 적발해 10여 건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 소재 모든 사립고에 대한 감사를 벌여 추가 고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검찰 수사도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현장 추적 조태흠입니다. 검찰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연임 로비 등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이 시원하게 풀리지 않아서 검찰의 수사 의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기소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그림 학동마을을 건넸고 미국에 머물 당시 주정업체 3곳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6,90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현직 국세청 과장이 개입한 만큼 한 전 청장이 퇴임했어도 뇌물 공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기업 등 7곳에서 무려 6억 5천여만 원을 받았지만 검찰이 면죄부를 줬습니다. 권력형 비리 의혹은 증거 불충분이라며 덮었습니다. 청장 연임을 위해 여당 의원과 접대 골프를 했다는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상득 의원에 대한 로비 의혹도 한 전 청장의 부탁을 받았다는 안원구 전 국장이 국회를 방문한 기록까지는 있지만 실제 그 방에 갔는지 알 수 없다. 로비 대상이 되는 쪽의 진술만 전적으로 수용한 겁니다. 한 전 청장이 연임 로비를 위해 안 전 국장에게 3억 원을 만들라고 했다는 것도 로비를 부탁하며 돈까지 마련하라 한 점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계좌 추적을 일부 했다고 하지만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의 것이라는 전표가 포스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나왔다는 의혹도 국세청 직원들을 조사했지만 못 봤다고 진술했다며 수사를 서둘러 접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카이스트가 오늘 긴급 이사회를 열고 개혁을 계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남표 총장의 거취 문제는 카이스트의 위기가 수습된 뒤에 거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은정 과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카이스트 긴급 이사회는 자살한 학생들과 교수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근조 리본을 단 서남표 총장도 이사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이사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적극 반영하여 보완하겠습니다. 2시간가량 진행된 회의 끝에 내놓은 결론은 카이스트의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사님들께서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다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사님들마다 많은 견해가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 총장의 거취 문제는 사태를 수습해 발전 방안을 만든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는 또 징벌적 등록금 폐지, 영어 수업 축소 등 학사 운영 개선안을 보고받았지만 결론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교수 학생 대표가 참여해 다음 주부터 활동에 들어갈 혁신 비상위원회에서 개혁 정책 전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사회에 앞서 카이스트 총학생회장은
서 총장이 보고한 개선안이 학생들과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의견이라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정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배달 온 우편물을 관리업체 직원들이 싹쓸이해 갔습니다. 주민들은 시공사인 대기업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데 어찌된 사연일까요? 이병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아파트 공동 우편함, 남자 2명이 들어옵니다. 세대마다 배달된 서류 봉투를 모두 꺼내 준비해온 검은 가방에 담습니다. 주민 항의에도 본체 만체입니다. 옆동도 마찬가지. 자세히 보니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입니다. 또 다른 동에선 경비 직원까지 나서 봉투를 꺼내갑니다. 이들이 빼돌린 건 분양피해 주민대책위원회가 주민들에게 보낸 안내문. 우체국 소인이 선명한 엄연한 우편물입니다. 남의 우편물을 이렇게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있는 건지, 그것도 저희 아파트를 관리해준다는 관리업체 직원들이 그랬다는 게 경악할 일이죠. 이 아파트는 입주 때부터 비싼 분양금을 돌려달라는 주민과 시공사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실장이 아마 그 우편물로 배달온지를 모르고 그걸 하려는 마인데 직원들이 분명히 잘못했죠. 이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는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퇴직 임원입니다. 관리업체 주 고객도 삼성 계열사들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시공사를 의심합니다. 주민들이 소송하는 걸 싫어하는 시공사 삼성물산에서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끝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끝까지 밝혀내야 되겠죠. 삼성물산은 이에 대해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리업체 직원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한 50대 여성이 외출한 다음 2주째 실종 상태입니다. 급기야 경찰은 공개 수사에 나섰는데 생김새를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규 기자입니다. 50대 여성이 부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회색 긴 코트에 검은색 가방을 든 이 여성은 현관을 나서 미리 불러둔 택시를 타고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갑니다. 30여 분 뒤 도착한 곳은 부산 해운대구의 한 콘도 앞. 하지만 택시에서 내린 여성은 집을 나선 지 2주가 지나도록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남동생의 실종 신고에 따라 경찰은 헬기까지 동원해 집 주변과 해운대 일대를 수색했지만 흔적을 찾지 못하자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실종된 여성은 모 대학 교수의 부인 50살 박현숙 씨로 키 160cm의 마른 체형입니다. 경찰은 박 씨가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말했다는 택시기사의 진술을 확보하고 박 씨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와 함께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 행적이 궁금해가지고 지금 이제 찾고 있는데 단순 가출부터 해가지고 사건 관련 개연성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박 씨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 16,000장을 전국에 배포하고 수색 작업도 계속 벌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네, 중국은 먹을거리에 관해서만큼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돼지고기를 감쪽같이 쇠고기로 둔갑시켰습니다. 베이징 이경호 특파원입니다. 검붉은 색의 소스, 일명 소고기 기름입니다. 돼지고기에 적당히 바른 후 기다리기를 1시간 반. 소고기 맛과 냄새를 풍기는 가짜 소고기로 변합니다. 중국 동방TV가 소개한 가짜 소고기 만드는 방법입니다. 소고기 맛만 내는 돼지고기. 이런 가짜 소고기가 중국 산시성, 허베이성 등에서 유통되다 현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우리 돈으로 최고 11,000원짜리 첨가지 한 통만 사면 25kg의 소고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新鲜猪肉的价格呢是每斤11元，而牛肉的价格达到每斤20元。一次腌制50斤猪肉就可以节省近500元。 가짜 소고기는 서민들이 즐겨 찾는 식당에 주로 납품됐는데 자주 그리고 많이 먹을 경우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중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살코기를 늘리기 위해 유독 약물을 먹여 키운 돼지고기가 며칠 전 상하이에서는 불량 색소가 들어간 만두가 대형 마트를 통해 유통돼 중국 사회에 파문이 일었습니다. 중국에서 불량식품 문제는 소득 증가와 함께 식품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갈수록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경호입니다. 심장병은 술, 담배 하는 남성들에게 더 많이 발병하죠. 하지만 여성들도 폐경기 이후